민주당 내에서 임명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한번 전화 연결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가 뭡니까?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술계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 아주 시중의 이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습니까? 지금 과학기술계 말씀하셨지만 임혜숙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논문 관계도 그렇고. 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심한,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아주 심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구자나 또 교수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 논문 그렇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표절이 네.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상큼하게 해명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 네. 박진영 후보자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구요? 박진영 후보자요. 네. 후보자도 본인이 한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자기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아주 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 하는데 무슨 어떤 형사처벌 조항 그런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 그걸 넘어서서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 해야 될 그 뒷받침은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이고 신뢰고 지지인데 그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 희화하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장관으로서의 그런 직책 수행에 과연 추동력을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영국에 주재원으로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박준영 후보자 부인이 그릇을 1200점을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밀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 밀수인지 어쩐지는 이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에 이렇게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건 섣부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것이 밀수이든 현행법을 위반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설사 안 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매우 불성사납다. 국민들께서 장관 공직자 가족이 저렇게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의 흐름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도 있었고요. 또 네. 송영길 대표하고 그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했다고 하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매우 걱정이 큽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네.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강한데 어제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그 간사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논란은 될 수 있으나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네.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이 갖다부터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죠. 저도 사실은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것을 사유를 준비해서 발언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네. 그런 간사들이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말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당내 이제 그 당 지도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인 겁니까? 글쎄요, 저도 뭐 문 대통령의 심중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뭐 미리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말씀 중에 그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는 야당이 뭐 반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검증 실패다 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야당이 지적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천이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을 테고 만약에 그런 지적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뭐 검증 과정에는 뭐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단선적으로 결론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후보자 개개인 발탁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도덕성 차원에서 뭐 구체적으로 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발언록을 보고 그랬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민주당 여당 소속 의원이지만 그렇게 썩 최근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뭐 전문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것이 그리 이렇게 뭐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유와 그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문재인 정부 1년을 마무리를 잘하겠다. 그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재송부 요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낙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렇게 숫자 채우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당 지도부가 민심을 터잡아서 민심에 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관건은 민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심을 파악해보면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은 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 그건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민들 시각에서 그 사람 후보자들의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에 국민적 신임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개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연 말단적인 문제 가지고 본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신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2명 장관 후보자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없다.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청 관계 갈등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당 지도부가 그런 정도의 입장을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면 네. 대통령께서도 그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을 남은 1년을 당청이 원만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바탕을 전제한다면 그런 것까지 불협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요. 그 실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청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이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내 갈등, 당청 간의 갈등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에 따르는 결론을 낸다면 네.
대통령이든 또 당 소속 어느 의원이든 저는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뭐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이견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또 보는 시각도 다르고 네. 잣대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 부분 하나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그런 것까지 있을 거라고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가정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이 만약에 그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야당이 좀 상당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또 국민들께서도 매우 곱지 않게 보실 테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의 말이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레인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지금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런 지적에 그것도 또 성급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물론 상당 부분 불협화음과 여야 간의 트러블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별로 그렇게 이쁘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지 무슨 뭐 레인덕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네네. 나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부겸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나머지 이제 3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는 걸 좀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도 너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동의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고 이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거부하거나 안건 상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면 국회의원들 전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그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헌법에 정해져 있고 네. 이를 뭐 야당이 원천 봉쇄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럴 성질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와 별도로 장관의 임명 절차는 그런 헌법에 정해진 인준 절차가 아니고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전국 경색을 좀 풀기 위해서 야당과 상임위원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원내 대표의 그 원내 협상 전략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다라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협상에서 여야가 타결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면 다룰 수 있지만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로서는 네.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돈나의 홀리데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